출퇴근길이나 주말에 꽉 막힌 도로를 보면 가끔씩 날아서 가고 싶다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되는 날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일을 마친 후 어플로 무언가를 예약합니다. 그러고는 한 건물의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탑승 바코드를 찍은 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리프트를 타듯 헬기를 탑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륙하는 헬기를 타고 그녀의 종착지로 향합니다. 이 영상은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헬기 택시인 우버콥터의 소개 영상입니다. 우버는 올해 7월 9일 헬기로 이동하는 택시인 우버콥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콥터는 뉴욕에서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맨하튼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헬리콥터 예약 서비스로 우버콥터를 이용하면 맨하튼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1시간 거리를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차량 운행이 몰리는 주중 오후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차량으로 러시아워 때에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우버콥터를 이용할 경우 이동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출시한다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인천공항 잠실 구간을 15분 정도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 택시는 요금이 이착륙 전후의 차량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200에서 225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4에서 27만 원 수준인 것이죠. 7월에 처음 출시했을 때는 우버 공유 차량 이용객 중 최우수 고객인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등급 고객들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3개월 만인 올해 10월 서비스 대상을 모든 우버 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우버콥터 서비스는 최대 5일 전까지 스마트폰의 우버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버콥터는 5명 정원으로 1개의 화물과 1개의 휴대용 화물을 실을 수 있고 헬기 운전자에게 팁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1인당 수화물 무게는 18kg까지 허용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어 자칫 위치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일반 택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버콥터는 헬기장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우선 그곳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버콥터를 담당하는 에릭 앨리슨 대표는 우버가 점차 탑승 가능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출시하는 우버콥터를 기반으로 내년 2020년부터는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4인승 고급 항공택시 서비스인 우버에어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우버에어는 미래의 공중택시를 겨냥해 디자인되어 좀 더 세련되고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하여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지만 소음은 더 적고 안정성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버에어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 계획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우버 홈페이지에서 우버가 제시한 우버 에어 이착륙장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이착륙장이 마치 기차 정거장 같이 지역마다 배치되겠죠. 이 우버콥터는 뉴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호주 멜번, 2023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 등 점차 다른 지역으로 우버콥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세계 여러 도시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운영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미국 기업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버가 자동차 공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시스템은 그 우버의 파트너사인 카렘 에어크래프트에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도 기술 확보와 에어택시 개발 사업에 나선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조용하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심용 에어택시인 버터플라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헬기장이 만들어져야겠지만 그래도 큰 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을 앞다투는 경영인, 연예인이나 출장 잦은 사업가들에겐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우려도 있긴 합니다. 맨하튼에서 상업용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난해 몇 번 발생하자 뉴욕시는 상공에서 상업용 헬기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도 제정하려 나선 것이죠.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브라질의 도시 상파울루에서는 2013년부터 다양한 업체들이 헬기 택시를 상용화해서 이용 중이긴 하지만요. 상파울루에서는 하루 최소 500대 이상의 헬기를 운영하며 정기 이용객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